그런데 이 국민 총소득의 45%,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대한민국의 재벌과 준재벌에 해당되는 상위 10%가 싹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과감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예,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수구 꼴통 이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총소득입니다. 이 국민 총소득은요, 그 국가의 국민이 국내든 해외든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합한 것을 국민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 총소득 2018년 대한민국의 국민 총소득이요, 1조 7천억 달러. 이거를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1,800조 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10위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일본도 얕볼 수 없는 그런 경제대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800조 억 원이라고 하는 연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이 국민 총소득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골고루 나누어 가져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상위 1%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위 1%라고 그러면은 뭐 재벌가 정도 돼야 상위 1%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상위 1%가 가져가는 점유가 12.23%입니다. 이게 2,100억 달러 이거요. 이거를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220조 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가 가져가는 이 소득 점유율이 OECD 19개, 19개 나라 중 17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죠. 세계 1위가 네덜란드인데 1%의 점유율이 6.33%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 점유율, 상위 10%라면 한 준재벌 정도 돼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10%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 점유율이 45%입니다. 무려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 금액으로 보면은 7,600억 달러, 하나로 800조 원. OECD 19개 국가 중에서 19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가장 높다는 겁니다. 상위 10%가 가져가는 이 소득 비율이. 덴마크가 세계 1위인데 26.6%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연간 벌어들이는 국민 총소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총소득의 45%,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대한민국의 재벌과 준재벌에 해당되는 상위 10%가 싹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가 이 남은 55%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 소득 불균형은 OECD 19개국 조사국 중에서 19위입니다.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지난 50년간 박정희 때부터 최근 박근혜까지 이 수구 꼴통들이 집권을 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낙수효과 아닙니까? 이 낙수효과라는 게 정부가 투자와
모든 정책을 대기업하고 부유층에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 대기업과 이 돈을 가진 이 부자들의 이 부가 더 늘어나면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까지 갈 것이다. 이게 낙수 효과의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상위 10%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제일 상위층에 있는 이들에게 잔을 채워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정부가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까지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의 잔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들의 잔만 넘치도록 차고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의 현실입니다. 이게 가장 빈부격차, 이 소득 불균형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수구 꼴통들의 저런 낙수 효과, 그러니까 대한민국 10%에게 채워주던 이 잔을 이 10%가 아닌 이 90%의 서민들에게 직접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는 지금 그 잔이 채워져서 배가 터질 지경인데 서민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니 이제 너희들이 10%가 아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직접 정부가 투자와 정책을 펼쳐서 서민들의 배가 조금이라도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정책의 세부 정책의 첫 번째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1년간 한 사람이 일을 하는 노동시간이요 연간 2024시간입니다. 이게 세계 2위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1363시간입니다. 독일에 비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연간 700시간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반면에 그러면은 생산성은 과연 나오느냐? 대한민국 노동 생산성이요 시간당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해내는 생산량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3달러, OECD 19개 국가 중에서 역시 19위 꼴찌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고 있는 독일은 1인당 노동 생산성이 60달러, 세계 3위입니다. 우리보다 일은 700시간 이상 적게 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대한민국보다 거의 배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일은 가장 빡시게 많이 하고 있는데 벌어가는 돈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생애 미혼 비율,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 20%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5.8%고요. 그러니 결혼을 하는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출산율 줄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죠. 출산율이 0.98명. 세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1.42명.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률, 이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30명.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패지수 100점 만점에 대한민국 57점입니다. 180개 국가 중에 45위고요.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행복지수 세계 58입니다. 미국이 13위, 일본이 53위, 대만이 35위 이렇습니다. 당연히 국민행복지수 높을 수가 없죠. 쎄 빠지게 일은 하는데
소득은 적고 그만큼 일은 쎄 빠지게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나라, 행복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겉은 세계 경제대국 10위인 나라인데 속은 말 그대로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보수 수구 꼴통들이 박정희 이 군사정권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최근 박근혜까지 이 수구 꼴통들의 이 자유시장경제 낙수효과를 외치면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 수구 꼴통들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원리 낙수효과 말 그대로 최근에 뭐 민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민부론을 주창을 하면서 여전히 이 경제를 파탄의 길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껏 보수 수구 꼴통들이 50년간 집권해오면서 대한민국 상위 10%들이 대한민국 국민 총소득 45%를 가져갔던 그 소득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10%에게만 채워주던 이 잔을 이제는 나머지 국민 90%에게 직접 이 잔을 채워주면서 90%의 서민 일반 국민들이 배가 좀 부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요,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20년, 길게 50년 후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놓고 비판하고 대놓고 말꼬리 잡고 뒷다리 잡고 있는 저 수구 꼴통들, 내년 21대 총선에서 분명히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06년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자가 앞으로 향후 50년 후면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첫 번째로 꼽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수구 꼴통들이 망쳐놓은 나라 지금부터라도 바꿔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실 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